6.25 전쟁사 제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제3장 중서부 지역 작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6.25 사변, 그 중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이 기간 중에 6.25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6월 25일 70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6.25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6.25)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패배한 전쟁이다, 이제 이런 게 남아있죠. 이번에도 보면은 북괴는 승리한 날이라고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 씨가 이 패배한 전쟁에 대해서 아무 각성 없이 북측에 대고 부안해동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패배한 데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죠. 완전히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은 북괴 쪽의 인간인지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번 6.25 70주년 그날도 어땠습니까? 먼 행사를 밤 8시 20분에 한다 그랬죠. 서울공항 경납고에서 한다. 그때 유해를 돌려받아서 그것 가지고 한다 하는 건 좋은데, 이 나라에 6.25 참전 용사들도 많고 우리 국민도 있고, 왜 문재인 씨는 굳이 유해 뼈다귀에 그렇게 연연해 하는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날도 몇 가지 따지고 보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날 보면은 한 1시간 전쯤, 행사 1시간 전쯤 신문에 속보가 떴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 8시 20분 경납고 행사에 참가한대요 하는 속보가 뜬 겁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단 1시간 남겨놓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6.25 행사 간다는 말이 없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문재인 씨다, 그런 자가 지금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다. 우리가 6.25에서 패배를 해서, 그래서 패배한 자들은 쳐다보기도 싫다, 이러는 것인가? 설령 그가 우리 쪽 국민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주한 미국 대사관에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메시지를 바로 6월 25일 밤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상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득달같이 달려간 것인가, 밤중에. 또 그렇게 보면 참 처참하다, 그런 생각도 들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같이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로즈가든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옆에는 저의 집무실과 백악관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죠. 아마도 이 부분은 문재인 씨와 문재인 청와대에게 들려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 포인트를 짚어내는 분들은 이것이 문재인 씨의 아픈 곳을 찌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합심해서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패배 아니네. 승리구나. 이번에 이 영상 메시지를 이제 시청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리마연에서 함께 다루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6.25를 패배했다. 왜냐하면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을 수복하는데 실패했으니까. 지금까지 70년을 그렇게 여기고 또 거기에서 이 6.25 때문에 목숨을 잃은 우리 가족들, 우리의 선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6월 25일이 되면 마음 아픈 그런 상태에서 기억을 되살리곤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비행기 한 대도 없던 그때 우리 선대들이 목숨을 바쳐서 다시 원래 우리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만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죠. 이 남침을 당해서 저 밑에까지 다 빼앗겼는데 결국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원래의 그 선을 다시 지켰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한 민족 좋아하는 그들이 민족에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이 북측에서 지금은 굶어 죽네 어쩌네 하면서 우리가 핵무기가 무서워서 돈을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만큼 발전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리고 헌법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이죠. 정신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은 그리고 이 지구 세계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그런 선진국의 대열에 거의 한 발 들여놓은 그런 상태다. 따라서 우리는 6.25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6.25를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를 지킨 우리 선대들의 그 선대들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나라를 계속 지켜가겠다 하는 든든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6.25를 기념하기로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인 것이죠. 지금도 저 북괴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에게 비굴하게 굴종하는 자들은 우리 이 승리자의 대열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절입니다. 이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낙동강 연안 다부동 팔공산 전투 이것을 보고 있죠. 국군 제1사단이 지금 이 전투는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행했던 전투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시기별로 1, 2, 3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는 어떻게 나눴는가? 첫 번째는 1950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것을 이제 제1기로 나눴습니다. 설명을 보면은 그렇죠. 1사단이 낙동강 연안의 그 방어 전투 그거를 하고 다부동 일대의 주 저항선으로 철수하는 이때까지는 패배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 이것은 8월 13일에서 8월 30일까지 이때까지도 보니까 우리 국군 제1사단은 승리한 것을 알 수 있죠. 주 저항선에서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그 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에게 인계하고 새로운 진지, 이제 이게 가산산성 그쪽 가산 일대로 이동한 그때입니다. 이 미 제1기병사단은 아무것도 뭐 폼나는 어떤 그런 부대가 아니고 그냥 보병사단이다. 기억하고 있죠. 제3기는 8월 31일에서 9월 14일까지 이제 이때가 팔공산하고 가산 일대에서 전투를 치른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 반 정도가 우리 적군인 북괴군의 상황, 그리고 그 아랫부분이 우리 아군 한미연합군의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괴군을 보면 13사단과 15사단이 이제 상주 그리고 김천 이 지역을 지도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주와 김천에서 이제 부대를 재편해 가지고 낙정리하고 구미로 이제 진출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쪽으로 더 내려온 것 같죠. 그 다음에 외관 서쪽에 거기에 이제 북괴군 3사단이 있었는데 그 북괴군 3사단이 성주 일대에 집결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일을 생각하면 성주에서 지금도 무슨 이게 그 성주 아닙니까? 그 성주가 아닌가? 그 뭐 사드 할 때 성주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 성주 주민들 중에 일부가 아주 극렬 시위를 하고 하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밥 먹고 할 짓이 그거밖에 없는가. 뭐 노인들이 나와서 그런다 그러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계군 14단 이것은 증원부대 이제 더 온 것이죠. 추가로 이들이 고령 일대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면은 완전히 그 포위된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북계군 1사단이 우리 국군 제1사단의 그 북쪽에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북계군이 5개 사단을 투입해서 그냥 단숨에 대구를 점령해 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아군 상황은 어떤가? 이쪽은 5개 사단이고 우리는 전부 해서 2개 사단. 또 이쪽에는 그 화력이나 이런 것도 우리보다 월등했었죠.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국군 1사단은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외관 북방의 328고지 거기에서 낙정리까지를 이제 국군 1사단이 맡고 있었고 미 제1기병사단은 외관의 그 303고지 거기에서 현풍까지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이 국군 제1사단이 방어하는 지역의 북계군이 제105 전차사단으로 증강된 보병 3개 사단을 투입해서 여기를 뚫고 가겠다. 그랬다고 하죠. 이때 국군 제1사단이 8월 초에 맡았던 임무는 낙동강 이 연안전투에서 맡았던 임무는 북계군 이 적이 낙동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1사단이 다부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부동 일대 주저항선에서 이제 북계군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을 계속 막으면서 대구를 사수했는데 이 다부동이 왜 중요한가? 지난번에도 다부동이 그 교통의 요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다부동이라는 지점이 대구 방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교통의 요지이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60여 가구밖에 없는 한적한 그 촌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 주변을 보면은 그 유학산 839m 그리고 가산 902m 이렇게 도로가 발달돼 있는데 그 곳곳에 산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부동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여기로부터 10km 남쪽에 있는 도덕산 이것은 이제 660m 여기 근처까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대구가 적의 그 포사격에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이제 다시 북계군과 우리 국군의 상황인데 북계군의 상황은 대충 보기로 하죠. 북계군 제13사단이 상주 일대에 집결을 해서 낙동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13사단의 병력은 현재의 약 80%인 9,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100%를 이렇게 역산할 수 있죠. 9,000명이었다. 북계군 15사단은 선산 일대에 집결해 있었고 병력은 편제의 42%인 약 5,000명이었다. 그러면 한 반 정도가 죽었는가? 아니면은 뭐 부족했는가? 어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은 참 지금 보면 속상하는 얘기인데, 이 북계군 사단의 장비와 무기가 우리 국군 1사단에 비하면 10대 1로 우세했다. 10대 1이라고 하면은 이게 전쟁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이 지역에 투입된 북계군은 이 장비와 무기, 이것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T-34 전차가 20대, 122mm 곡사포가 20문, 76.2mm 곡사포가 60문, 76mm 자주포가 20문, 45mm 대전차포 50문, 120mm 박격포 20문, 82mm 박격포 150문, 61mm 박격포 180문,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병력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이들이 점령을 하고 그 점령한 지역에서 강제로 우리 젊은이가 되겠죠. 비교적 우리 국민을 강제로 끌어내서 그들을 가지고 병력을 보충했기 때문에 이 병력도 아주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다. 그런 겁니다. 이걸 보면은 그 6.25라고 하는 것이 민족 상잔이다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은 저 북괴도 우리 민족이고 그래서 북괴와 우리가 싸웠구나. 그런데 그보다 더 잔혹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징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군과 싸우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6.25 70주년을 지내는 지금 이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6.25에 있어서 북괴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군 1사단이 북괴군이 낙동강을 건너지 못하게 그것을 방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이 또 하늘도 도와주지 않았다. 낙동강의 수심이 그 물 깊이가 30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물 깊이가 1m 내지 1.5m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하 장비 없이도 그냥 건너올 수 있었다. 그런 것이죠. 이런 데다가 무기도 10대 1이다. 병력도 차이가 많이 난다. 지켜야 하는 낙동강은 걸어서 건널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이 지역이, 이 작전 지역이 도로망이 발달돼 있다 그랬죠. 교통 요충지다. 고령, 외관, 상주, 그리고 안동에서 대구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곳이 도로망이 발달돼 있는데, 북괴군은 전차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차를 가지고 아주 쉽게 밀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낙동강 중서부 작전, 그중에 대구 축선에서 북계군 사단의 지휘관 현황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봐서 누가 누군지 알 길은 없죠.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제2군단의 군단장이 김무정, 중공 8로군 출신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중공 8로군 출신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계속 중공의 군인으로 있지 않았다면 필시 후기 언젠가는 광복군으로 편입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씨가 지금 중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고 하면서 새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실제로는 6.25를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댄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독립운동 공을 여기서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들을 대거 앞에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공 8로군 출신이 광복군에 편입이 됐다고 한다면 바로 그 광복군은 문재인 씨가 지금 가장 앞에다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공 8로군에 있다가 광복군에 들어온, 그래서 문재인 씨는 이들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하는데, 독립운동은 옛 이야기고 6.25 사변을 일으켜서 이렇게 지휘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유린한 자들이다. 그래서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6.25에 참전했다든지 또 북계군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들을 기려서도 안 되고 또 그러한 행위를 용납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내내 이 북계군 지휘관들을 보면은 소련군 대위 출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군 제1사단의 상황을 보기로 하죠. 여기에서 이 낙동강 방어선이 어떤 곳인가? 제1사단장의 그 방어 구상 그리고 결전 의지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기가 그 1사단장이 백선엽 준장이었죠.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6.25 사변 최후의 보루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지점이다 하는 게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미군의 증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교두보가 바로 항구 부산인데, 이제 그것을 지키는 방어선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지휘관들이 지휘를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작전 기간 동안에 국군은 8개 사단에서 3개 사단이 해체되고 5개 사단이 개편 또는 증편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1950년 7월 5일 그리고 1950년 7월 24일에 제2사단, 제5사단, 제7사단이 해체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 중에 이렇게 됐으니까 문제가 많겠죠. 그리고 개전 초기에 사단장 8명 중에 5명이 교체되거나 해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부터 계속 있는 사단장은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 제6사단장 김종우 대령,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 이렇게 3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기로 하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